엑셀을 실행할 건데 시작 단추 눌리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엑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탕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파일을 열 건데요. 열기 하셔서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아까 이동해 놨잖아요.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넣어놨던 2024, 1급입니다. 2급 말고. 2024, 1급을 폴더 들어가세요. 교재 보면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문제 미리 보기 옆에 보면 작업 파일이 있고 완성 파일이 있잖아요. 엑셀로 일단 들어가면 작업 파일은 실습 파일이고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파일로 들어가셔. 작업 파일. 이제 파일 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폴더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1장 출제 유형 01 열로 가야 됩니다. 요 폴더 들어가야 돼요. 더블 클릭. 그리고 문제는 출제 유형 01 문제를 열어라고 책에 적혀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 자, 파일이 열렸죠. 요렇게 여시면 돼요. 어. 여기까지 쌤 너무 빠른데요, 말이. 난 모르겠는데 한 번 있으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문제 1번에서 다루는 고급 필터 문제를 볼 건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고급 필터 5점. 야부터 배울 거. 그 다음에 야를 배울 거거든요. 그 순서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급 필터부터 알아보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요 내용은 제가 수업했던 내용, 오늘 했던 내용을 아까 뭐고, 공유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1일차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 해설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제가 책 해설대로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포인트를 잡아놓은 보고 필터는요. 어떤 기능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추출합니다. 얘는 조건을 직접 입력해 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추출할 때 시험에서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합니다. 근데 원본표에도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만 시험은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추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출제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내려오면 여러분들 문제 보면 조건과 조건은 최소한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번의 관계면 이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동시만족 관계. 그래서 요 말로 연결되어 있으면 AND 관계라고 봅니다. AND가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그때 쓰는 함수가 AND 함수. 그래서 여러분 책을 지금 풀이를 막바로 할 건 아니지만 10페이지 보시면요. 그 문제가 첫 줄이거든요.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다음에 이거나가 들어갔죠. 뒤에 보니까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그럼 이거나는 건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엔드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엔드 관계는 이거나 또는 뭐뭐와 이런 관계는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해당 행위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조건이 여러 개라도 하나만 true가 나와라 이겁니다. 그럼 그걸 추출해 주겠다 이겁니다. 야는 다 만족해야 돼요. 동시니까. 한 개라도 펄스가 나오면 안 나옵니다. 추출 안 됩니다. 쓰는 방법은 이제 수식을 배울 건데요. 수식의 시작은 반드시 넌이 들어가요. 그래서 and는 함수거든요. and를 넣고 갈로를 열고 가로를 꼭 닫아줘야 이 함수 사용법입니다. 그 안에 조건 1을 넣고 조건 1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을 우리 인수라 하거든요. 함수에서는. 인수는 함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는 인수 부분은 콤마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건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거부터 이해를 할 건데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초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반이 지금 1급 반으로 들어왔지만은 2급을 안 따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엑셀이 처음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1급을 목표로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논리적 검사라는 거예요. 논리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 논리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넌이 들어가고 너는 어차피 함수 들어가면 넌이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만 아시면 돼요. 셀 주소를 찍고 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를 넣을 거예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같다 이런 연산자를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입력되는 값을 비교값이라고 하거든요.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 문자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안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는 안 묶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된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와 입력된 비교값하고 비교 연산을 써서 논리적 검사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거든요. 어, 이런 관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체를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처음인 분들은 잘 봐야 돼요. 내가 가를 입력했어. 그냥 천을, 대를 그러면 논리적식 면에서 여러분들 만약 또 if가 빠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잠시 if에서 제가 가로 열어볼게요. 함수 썼을 때 요게 로지컬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논리적 검사거든요. 그것을 요걸 넣는 거예요. if로 따지면 그러면 면에서 이게 있는 주소 찍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가는 비교연산자 잠시 좀 알려드리면요. 미리 이상은 크거나 같다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야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너는 같다. 6가지 외우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 연산자를 쓸 건데, 여기에 제가 같다. 앞에 너는 뭐고, 뒤에 너는 뭡니까? 앞에 너는 수식이 시작이고, 뒤에 너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타이핑 해볼까요? 가와 같으냐라고 쌍따옴 쳤어요. 당연히 같죠. 논리적 검색 때문에 가가 맞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나라 쳤다.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검사했을 때 true에 해당되는 행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겠어요. 반대로 숫자 같은 경우는 는에서 주소를 찍고 이 주소는 100 이상이냐 100 이상값 맞잖아요. 100을 포함하니까 엔터. 그런데 미만이냐? 작지는 않죠. 작거나 큰 값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 패턴. 두 번째는요, 함수를 대입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결과값하고 입력된 비교값이죠. 비교하는 두 번째 패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 그러면 중간과 기말이 있다면 점수가요. 여기에 결과를 제가 추출할 건데 어떤 학생이 80, 80 받았어요. 그러면 평균 함수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에버리지 함수거든요. 함수가 들어가서 예를 들었어. 범위를 잡았어. 그럼 여기에 구한 평균이 갈로 그러면 여기 함수를 쓴 거 아닙니까? 또 결과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평균이 90 이상인지를 검사하겠다 해서 이상 넣었어. 90. 90 이상은 아니죠. 82종이니까 플러스.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음, 거기 두 번째 순서. 문제에 따라서.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검사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제가 이건 지금 쳤잖아 이렇게. 이걸 안 치고 제가 여기 임의로 90이 넣어놨습니다. 어떤 주소에. 그러면
요 뒤에 이상 다음에 열 안 하고 여러분들 주소인 요게 요건 조금 제가 조금 연습이니까 요 밑에 남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를 이 주소를 찍었어요. 그죠? 그럼 똑같이 90을 인식하거든요. 그럼 엔터 치면 여러분들 펄스죠. 야가 8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 그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 패턴. 마지막으로 함수의 결과값과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입력하는 준서는 패턴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 시그널 때, 패턴이 이 패턴이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고. 이게 조건 입력 방법.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and라는 것은 문제 속에 제시됩니다. and와 어떤 함수 쓰라. 그거 쓰면 됩니다.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지금 뻔히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필기쳐야 되잖아요. 그죠? 필기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급에서는요, 조건 입력할 때, 여러분, 원래는 요 조건을 어디 입력해 놨다면, 이 책에서는, A 30부터 입력을 했죠. 그럼 요게, 뭐를 쳐야 되냐면, 요게 같은 필드명, 이 필드명이라고, 이걸 칠 수가 없어요. 2급에서는 이 필드명을 쳐서 학과라면, 경영 학과만 찾겠다면, 요 학과를 찍어줘야지 엑셀이 요 학과 필드 밑에 있는 요 데이터 중에서 경영학과를 찾거든요. 우리 논리적 식을 넣기 때문에 학과로만 찍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식을 넣으면 수식은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요. 요 안에서 true인 행만 찾기 때문에 요것은 문자 데이터입니까? 논리적 값인 true 값이 한 개도 없어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이름을 넣어주더라 이거죠. 임시 이름. 우리는 무조건 조건이라 했어. 조건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엑셀이 이제 우리 범위 잡을 때 여기에 나중에 A30의 조건이라고 칠 거고 이메일은 홍길동 쳐도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우리는 밑에 조건식을 넣을 거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칠 거예요. 수식을 딱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범위는 수식다 치고 야가 아니 결과가 만약에 true가 나왔다 칩시다. 내가 일부러 타이핑만 해볼게. 그러면 나의 조건 보면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 엑셀은 이런 표 찍어놨네 하면서 딱 갈랬더만 아무리 찾아봐도 요 위에는 조건에는 필드명이 없죠. 그러면 엑셀은 사용자가 수식을 넣어놨네. 그래서 일일이 야가 어디 가서 여기에 가서 검사를 해요. 요거 true 아닙니까? 정리할까 하면 여기서 true 이 각각의 셀을 논리적 검사에서 true로 나오는 셀만 갖고 옵니다. 행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1급에서는 무조건 필드명을 입력하는 주소인데요. 첫 번째 조건 스타트 주소가요. 1급에서는 수식을 넣기 때문에 임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게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넣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바로 밑에 수식을 작성할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수식 넣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책을 보시면 조건 1부터 검사를 한다면요. 요겁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건 1이거든요. 근데 이거나 연결되어 있죠. OR 관계이기 때문에 OR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죠. 조건이는 자격증명이 2급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이것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 나오면 함수를 써야 되는데 왜 함수를 쓰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데이터 보면 올라가서 2급으로 끝난다 소리 두 글자만 추출해서 검사해라. 그 말이거든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함수가 어떤 함수냐? 여러분들 시험에서 내려왔어요. 이 텍스트 함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 텍스트 함수는요. right, left, mid가 있습니다.
요 세 개에 대한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엑셀 화면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영어 N자 눌러보세요. 컨트롤 N. 그러면 새 통합 문서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통합 문서가 여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어 N. 자, 그리고 잠시 재따라합니다. 데이터는 한 개밖에 안 칠 거예요. 여러분들 A1 셀에 가서 아카데미라고 한번 쳐볼까요? 아카데미. 자, 그래 놓고 이제 함수 세 개에 대한 공식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함수 사용법은 일단은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꼭 여셔야 돼, 꼭 닫아줘야 됩니다. 그럼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 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 구분은 무조건 콤마 쉼표란다. 자, 우선 라이트부터 보면요. 라이트 함수 공식은 셀 주소 콤마 숫자거든요. 아, 이것은 보통 출판사 교재는 텍스트라 많이 적어놨어요. 어차피 주소 찍어야 돼. 제가 이제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야는 기준이 라이트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함수 라이트가 나오면 시험 문제 속에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끝에서 끝난 이게 나오면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오른쪽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썼어요. 아카데미 요 주소 안에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오른쪽에서 두 개 추출하면 한 개, 두 개니까 대미가 나오겠죠? 요 개수만큼 갖고 오는 거 숫자만큼 우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론이 필요 없고 무조건 실습을 해요. 이론은 다 아는데 실습할 때 에러가 뜰 때가 있거든요. 자, 눈하시고 여러분들 RI만 쳐도 라이트 나옵니다. 그러면 야를 더블 클릭하면 가로까지 열어주거든요. 음. 그리고 주소는 A1을 찍습니다. 여기서 콤마. 자, 그 다음에 야는 이제 여러분들 문자 수라는 뜻인데요. 개수라고 보면 돼요. 몇 가지. 그러면 대미가 나오는지 볼까요? 대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함수 공식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시험에 등장하지만 공식하고 뜻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함수인지는. 자, 라이트는 이런 함수구나.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가 또 출제가 되거든요. 레프트는 여러분들 공식은 똑같습니다. 기준이 왼쪽입니다. 야는 시험에 나오면 시작하는 시작값이. 결과적으로 연습으로 아카데미에서 왼쪽에서 두 개니까 하나, 둘, 아카가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2 셀에 가서 면하시고요. 이제는 레프트 해볼까요? L만 쳐도 레프트 함수가 세 번째 보입니다. 더블 클릭. 주소는 A1 찍고 콤마 우리 두 개까지만 갖고 볼까요? 갈로 닫고 엔터. 아카 나옵니까? 이 함수구나. 자, 그 다음에 잘 나왔다면, 잘 안 나오면 말씀하시면 돼요. 뭐, 두 개까지. 왼쪽에서 두 개까지입니다. 아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함수인 미드가 나왔습니다. 미드는 미드를 약하지만 중간한 뜻 맞아요. 그런데 야는 무조건 중간에서부터 그게 아니고 야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갑니다. 기준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닐 때 어중간한 위치에서 갖고 있다. 그때는 인수 시작 위치가 한 개 들어가 인수가 세 개 들어가요. 그러면 시작 위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야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래서 야는 시험에서 몇 번째 시작으로 뭐뭐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 위치 기준은 왼쪽에서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카드를 추출하고 싶어요. 카드. 그러면 카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죠?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작 칸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야를 기준으로. 카드는 글자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뒤에는 숫자, 야는 시작 위치.
진짜 카드가 나온지 알아볼까요? 그러면 B3셀에 가서 연하시고 미드 MID 발로 들고 자, 함수마법사 알려주세요. 저 궁금한데요. 함수마법사는 요 미드 갈로였다면 fx 늘리면 됩니다. 여기 주소 찍고 시작 위치 숫자 넣고 추출할 문자 수 넣고 이러면 돼요. 가로까지 달아주죠. 근데 늦어요. 늦습니다. 읽어 함수가 좀 길거든요. 이거 쓰고 이 안에 또 함수 또 들어가면 또 함수 또 써야 돼요. 어차피 공식 외워야 됩니다. 요거 써도 돼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소 찍고 스타트 넘은 시작 위치 B 넘 캐릭터 요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가. 추출할 문자 수 몇 개? 두 개. 가로는 닫아주죠. 야가. 결과도 한번 보여주고 확인 누르면 이게 마법을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근데 이 한 개만 나오면 마법사가 참 편하죠.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막 결합해서 나온 함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세고서도 뭐 관계없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한 개 더 해볼까요? 원셀에 한번 치보겠으면 따라 치보세요. 부산시 띄우고 진구 띄우고 서면 1번 이 지역을 한번 해봤어요. 지원에 띄어쓰기만 하고 진구 띄우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넘쳐나잖아요. 요 C와 D 요 경계선에 마우스 두면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 요 경계선을 이렇게 나올 때 더블 클릭을 따다가면 자동 너비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D1 셀에는 부산시가 나오게 하고요. D2 셀에는 진구를 추출해 보시고 D3에는 서면 1번가를 추출해 보세요. 그 대신 부산시는 레프트, 진구 추출할 때는 미드, 서면 1번가는 라이트를 써가지고 D1, D2, D3에 각각 부산시, 진구, 서면 1번가 추출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추출이 되면 공식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이죠. 자, D1셀에 제가 부산시는 면에서 레프트 쓰면 되거든요. L만 쳐도 레프트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 주소 찍고, 콤마 3개죠. 부산시 3글자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 추출할 때 미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의 시작 위치를 잡을 때 왼쪽을 기준으로 야가 어디 있느냐, 몇 번째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아니고요, 넷, 다섯 번째. 공백도 살려야 돼요. 그럼 5 콤마 두 글자니까 2죠. 그럼 너네서 리드하고 여러분들 발로 열고 이 주소에서 진구 추출하기 위해서는 5는 뭐냐? 시작 위치. 자, 네가 기준이다 이거죠. 손들어 이거죠. 뭐 운동장에서 기준을 딱 잡았죠. 몇 개? 하나, 둘.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2죠. 발로 닦아야지 친구요. 그래서 했을 때 공백 친구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사례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못된 방법은 사례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앞에 공백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난 비교인산을 써가지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런 기초가 딱 기반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응용이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면 1번가는 오른쪽 한번 있죠. 라이트. 자, 그리고 주소 찍고 글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죠? 콤마 5죠? 서면 1번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이 끝난 거고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뀝니다. 야,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논리적 검사를 할 경우 숫자를 추출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비교값은 모두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숫자든 문자든 텍스트든 뭐든 또는
숫자 값이.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시험에서. 그럼 1, 2, 3, 4, 5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엑셀은 문자는 기본 정렬이 왼쪽, 숫자는 오른쪽 되거든요. 정렬해서 된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5를 추출한다면 야가 숫자라면 어디에 오겠어요? 오른쪽에 붙겠죠. 근데 야는 왼쪽에 붙어요. 자, 추출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그럼 면에서 라이트를 써볼게요. 그리고 주소를 찍고 오른쪽에서 한 개 추출하면 5가 나오겠죠. 자, 위치를 보세요. 야가 왼쪽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버립니다. 근데 숫자, 문자, 데이터, 성격을 띄지만은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 값으로 계산됩니다. 음. 자, 근데 논리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이 주소에 있는 값은 이꼴 같으냐는 5와 같으냐? 이건 숫자 5를 입력한 거죠? 쌍둥이, 쌍둥이. 얼굴은 같은데 쌍둥이가 성격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틀려요. 야는 문자 성격, 야는 숫자죠. 엔터 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를 문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문자로 취급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숫자는 원래 쌍따옴 치면 안 돼요. 야는 문자 오냐? 그 말입니다. 치면. 엔터 치면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돼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들이 기본 베이스로 다 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식 정리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문제로 접근합니다. 제가요. 올라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 이해할 때 라이트 쓸 겁니다. 근데 조건 1과 조건 2는 어떤 관계다? OR인 OR함수. 그럼 제가 말로써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OR하고 갈로 열고 시행청 주소 찍고 같으냐? 그 다음에 대항상에서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당연히 넣어줘야 됩니다. 야가 조건 1, 콤마 조건 2는 라이트 써가지고 자격증 명세를 찍고요. 왜 오른쪽에서 두 개니까 두 개 나오겠죠? 갈로다. 2급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겁이라고 시험에 나왔다. 겁으로 끝나는지 검사하겠다면 야는 숫자는 뭐로 바뀝니까? 야가 1로 바뀌어야 되죠. 요 비교값의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바뀝니다. 지금 2일 수밖에 없죠. 자, 요것을 넣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 들어갑니다. 이건 닫고. 자, 우리 소스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보면 A30부터 A31의 조건 입력하시오 돼 있죠? A30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런 표를 조건이라고 칩니다. 자, 그리고 식은 바로 밑에 A31에 수식을 넣을 거거든요. 수식의 시작은 는, 그죠? OR 함수 넣겠습니다. OR 발로 열고. 자, 조건 1, 로지컬 1을 넣어라. 논리적 식을 넣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마우스 딱 잡고요.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또 처음일 때 실수하는 게 시행청이 대한상순위 할 때 뭘 많이 찍느냐면 처음이시면 야를 많이 찍어요. 그죠? 야 찍으면 안 돼요. 야는 필드명이에요. 우리는 데이터 야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필드명을 지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하면 요걸 또 골라서 찍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데이터 처음 주소. 야부터 찍어야 돼요. 그러면 주소 23을 찍고 23을 찍고 그 다음에 찍혔죠 이렇게 같으냐 이꼴 다음에 치고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오타 없이 쳐야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 야가 셀 주소 비견산자 비교가 그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콤마 조건이는 라이트 쓰는 이유가 오른쪽에서 어디
두 개까지 추출 RI만 쳐도 right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자, 셀 주소는 뭘 찍을 거냐면요. 올라가서 자격증명,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처음 주소. 바로 밑에 찍고, 거기 D3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찍고 오른쪽에서 맨 끝까지 두 개. 그리고 가로를 또 안 닫는 분이 많아요. 처음인 경우. 그럼 함수가 안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함수 안에 인수가 다 넣었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에라 뜨거든요. 자, 그 다음 비변산자 그냥 쌍따옴을 치고 2급, 2급 이렇게 씌우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는 OR 가로가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식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식 넣었던 거 비교해 보시고 틀리면 수정 맞는지 보시죠. 엔터 치면 true 아니면 false는 엑셀이 알아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검사하는 거죠. 엔터 치고 true 나오죠? 여러분들 야는 추출되는 행위죠. 근데 참고로 야가 false 나올 때 가지고 false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엑셀은 항상 참값인 true를 만족하는 행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는 true든 false든 무조건 true 값에 해당되는 갖고 온다. 자, 조건을 입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식을 한번 보시고요. 나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은 여기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고 잘 됩니까? 음. 그리고 여러분들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업 순서가요. 이겁니다. 고급 필터 이제 작업하는 방법.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3번이고요. 내려와서. 자,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을 입력을 하겠죠. 방금 이거 했어요. 그리고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줄였더만은 원본표가 뭡니까? 잘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또 가는 분이 있어요. 야는 원본표 데이터가 아니죠. 조건 부분이죠. 여기에 아무 데나 두고 안에 아무 데나 요 안에 아무 데나 그럼 야 두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나중에 고급 필터 기능을 수행하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잡혀요. 표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탭에 가면 분석 기능은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탭 가서 정렬 필터 그룹에 보급이 보급 필터입니다. 그냥 이 들어간 경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데이터 탭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안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죠. 여기에 보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했기 때문에 보세요. 진짜 자동으로 잡혔네요. A2부터 F28 맞죠? 야, 다 잡힙니다. 이 녹색 점선이 보이잖아요. 녹색 파선. 이게 범위 잡혔던 거예요. 쌤, 저는 이상한데요. 하면 지우고 잡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한 이유가요.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결과는 A35 주술제를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이겁니다. 보고 필터. 두 번째 옵션. 야, 바꾸고요. 활성화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 범위에 커스를 두세요. 클릭해서. 그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또 잡을 때 이것만 찍는 분도 있더라고. 아닙니다. 이것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건 범위. 요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A30, A31.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결과는 어디 출력할 거예요? A35죠. A35셀을 여기 커서 놓으시고요. A35를 턱 찍어주면 돼요. 여기.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추출된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내려가 볼까요? 35행부터 어디까지? 47행까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는 책 결과를 보면 되겠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12페이지에 어, 저 위에 제일 위에 결과미는 그림이 있습니까? 보고 행본을 보세요.
35행부터 47행까지 추출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 된 거다. 저는요, 따라했는데 좀 이상한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잘못되게 나왔다. 그럼 요 데이터가 어떻게 지우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행번호 있죠, 행번호. 그죠? 35행, 요 행번호 위에서 쭉 들어가세요. 전체가 다 잡히죠? 잘못 출력된 행번호까지 잡고, 이게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우느냐? 행번호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삭제를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까? 그죠?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고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 범위 잡고, 저는요, 이 범위 잡고 키보드 딜리트 키. 이게 지워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거 남아있으면 감점 아닙니까? 아, 서식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결과가 채점이지. 그래서 서식 들어가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을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내가 맞는지. 그것을 여러분 지금 혹시나 잘못된 분이 이거 지었다면 요 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수정하면 돼요. 틀립니다. 더블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을 잘 바꿨다면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다시 표 안에 두고 기능이 잘못돼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표 안에 두고 보급을 클릭합니다. 그 목록 범위는 당연히 잡혀 있죠. 아까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장소에 복사 일단 바꿔놓고 조건 범위 여기 한번 클릭해 봅니다. 범위는 맞으니까 오, 잘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35니까 여러분들 야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잘못 찍었다면 지워버리고요. A35를 다시 찍어줘. 그리고 확인. 똑같이 잘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요거는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결과는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과는 35행부터 47에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우리 교재는 또 이 파일을 닫고 새롭게 이셔야 돼요. 닫기. 근데 닫으랬더만은 저는 이렇게 안 닫고 그냥 닫아둘래요. 이러면 맨날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겠 그러지 말고 파일 가서 닫기. 저장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엑셀은 살아있죠? 파일 가서 열기. 차로 열리면요. 아까 거기만 그대로 열리거든요. 음.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13페이지. 여러분들 완전 정보 01을 열겠습니다. 자, 요번엔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제가 조금 굵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 뭐냐? 문제 파악을 먼저 해드리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까지 조건, 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다음에 면서라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동시만 조건, 이면서. 그래서 밑에 문제 봤더만은 엔드 함수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연봉이 중간값보다 크다. 조건이. 그러면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2급 함수인데요. 미디언 함수거든요. 미디언은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는 안 적어놨어요. 왜? 잘 안 나왔던 함수인데 들어가 있죠. 자, 함수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not이라는 함수는요, 부정함수. 인수값을 부정한. 반대죠. 반대로 바꾼다고. 그래서 not 함수가 인수는 여러분들 주소 있는 결과값이 아니고 그 값에 관련된 요게 또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인수를 부정하는 함수다. 그 다음에 미드 함수는 범위가 공식이거든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중간값은 이 안에 인수들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배열돼 있을 때, 순서일 때 여러분들 중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20, 30 중간에 뭐가 있어요? 20. 4개면
처음 거 빼고, 만약 거 빼고, 이 두 개의 중간값은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한 값이거든요. 이 15번. 우리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는데요. 보고 필터에서 함수 사용할 때 미디언처럼 범위가 들어가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행방량인 아래 방향 행방량이거든요. 참 여러분들 요거 행은 데이터 입력 방향을 따지면 밑으로 행방량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열로 이동되죠, 그죠? 배드면 이렇게 여기면 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방향인 오른쪽이고 행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근데 블록이 잡힌 것은요.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세로가 열인데 왜 밑으로는 열 아닌가 입력할 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 입력할 때 여러분 옆으로 입력되는 건 아니잖아요. 밑으로 입력된다면 이거하고 똑같죠. 범위가 이렇게 바뀌듯이 이 범위가 어떻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 입력 방향은 아래 방향은 행 방향. 결과적으로 행방향으로 범위를 잡을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고정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절대 참조는 모르는데요. 이거 뭡니까 하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잠시 기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엑셀 주소의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수직 넣을 때 주소를 탁 찍으면 기본적으로 찍히는 주소, 이런 주소는 변하는 주소거든요. 상대 참조. 혹은 참조는 범위도 포함되는 용어예요. 그죠? 참조는 주소 달 시점 범위를 잡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고정, 즉 달러가 들어가면 달러는 앞에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간 이런 주소는 절대 참조.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주소. 고정된 주소. 혹은 범위. 근데 여러분 달러 넣기 좀 귀찮잖아요. 직접 입력하기. 일일이 달러 넣지는 않고요. F4키 외워놓으셔. 단축키. 상대 참조에서 F4키 늘리면 막바로 달러가 들어가는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요 키 많이 씁니다. 앞으로.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고정되는 주소. 이 바로 혼합 참조거든요. 행 또는 열만 고정. 야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합니다. 야는 행 고정, 행만 고정. 야는 열만 고정. 그래서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올라가서 그러면 왜 야를 행방향으로 잡았을 때 외야를 고정해야 되느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살펴서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미디엄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범위만 잡아주면 돼. 연봉 범위의 중간값이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참조는 상대 참조입니다. 고정 안 했어요. 엔터. 그럼 이게 진짜 중간값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낼 때 이 주수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크다. 그럼 우리 미디언 함수일 때 이 범위를 잡을 때 고정 안 했으면 어떻게 표기 되냐면요. 야가 내려오면서 검사를 엑셀 하거든요. 야는 변해야지 각각의 사원에 있는 연봉을 검사하죠. 야하고. 근데 야도 나도 따라갈래. 야도 고정 안 시키면 두 번째 이하고 비교할 때는 이 금액으로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야가 범위가 여러분들 야가 밑으로 이게 밀려요. 야도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원리입니다. 자, 야가 지금 범위가 계속 야가 그죠? 제외되고 있죠. 마지막에는 내려볼까요? 마지막 그냥 엉뚱한 요 빈 곳에 범위를 잡혀 있나 싶죠. 밀리니까. 여러분들 행방향으로 잡는 함수 사용할 때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돼야지만 이거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비교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럼 제가 고정을 시킬 때는 범위를 잡자마자 F4키 한번 누르면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엔터 치고 1을 올립니다.
그럼 야가 내려갈 때야 고정된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값이 되죠. 그것 때문에 보시. 근데 이렇게 했다면은 세상의 시험장에서 열방향으로 잡는 함수 범위를 잡았는데 열방향. 야도 고정하는 분이 있어. 아, 고정. 참, 야는 또 뭡니까? 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잠시 이제 제가 설명한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성적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학생 이름이 있겠죠. 학번도 학번 성명하고 알겠습니다. 중간과 기말을 시험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중간이 80이고 기말 뭐 90, 야는 80, 80, 80, 70을 할게요. 각 학생들의 평균이 각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요 값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요 평균값으로. 그래서 제가 잠시 평균을 구했어요. 에버리지가 이 구현한 이렇게 가지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를 이렇게 잡아서 검사를 할 건데요. 각 학생의 평균이 학생에 대한 평균 전체 평균 이상이 이 조건이 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보정이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요 패턴이 아니고요. 이럴 때는 보정인데 야가 없어요. 그 문제를 바꿔서 중간과 각 학생의 중간과 기말을 더해서 평균을 요거에 대한 평균 평균이 80 이상인 경우다. 이게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잡을까 평균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하가 고정된다면 자 여기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면에서 만약에 이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방향 잡을 거 아닙니까? 이하를 고정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요. 가라는 학생의 평균으로 다 검사하는 거잖아요. 내려올 때마다. 야, 안 움직이니까 고정하면. 다음에 야, 나 학생의 평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밑으로 범위가. 그럼 각 학생의 평균값으로 바뀌면서 80하고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고정을 시켜버리면 모르고 쌤, 우리 쌤 무조건 범위가 고정시키는 데에서 잡았어. 그럼 이상 80. 그럼 얘는 80 이상 맞잖아요. 그건 내 하는 80 이상 아니잖아. 그죠? 그럼 땡겨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죠. 다 틀어가. 왜? 야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려올 때 야를 검사해야 되는데 야가 계속 이것 가지고 뭐하고 검사합니까? 야 검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를 고정을 시키면 안 되죠. 열방향 잡을 때는.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들 야는 펄스가 나오겠죠. 마지막에 땡겨볼까요? 그죠? 이렇게 검사가 돼야 되겠다. 각각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열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절대 참도를 지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해놓고 보정이라.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려와서 여러분들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그럼 직급이 과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되겠죠. 나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원래는 나 함수가 없다면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직급이 아니다,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쓰면 안 되죠, 시험에서. 이 문제에서. 왜? 나 함수를 안 쓰면 점수 안 줍니다.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나 함수 안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함수를 다 써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건 1과 조건 2는 동시만 조건입니다. 그러면 AND죠. 그리고 넣을 때 여기 넣는 거죠. 그럼 면에서 OR 넣어주시고, OR이 아니고, 여러분들, 야, 엔드가 잘못된, 요 밑에 게 잘못됐네요. 엔드죠? 네, 잘못 쳤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 넣고, 조건 1을 넣을 때, not을 먼저 넣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것은 반대적인 조건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직업 셀 주소가 과장이냐가 아니냐. 부정이니까. 그죠? 요렇게 넣죠. 과장이 아니냐. 그 말이죠. 같다가 아니다라고. 같대. 여기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이는 연봉 주소, 처음 데이터 주소 찍고 각각의 주소를 검사할 건데요. 뒤에 초과하느냐, 크냐. 근데 미등할 때 연봉 범위 잡을 때 밑으로 쫙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냐는 절대적 F4 한번 보죠. 왜 두 번 가로를 왜 두 번 닫느냐? 앞에 가로는 미디언 가로고요. 위에 가로는 엔드 함수 가로입니다. 두 번 닫기는 거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설명하여서 잠시 적어 놓은 거고요. 제가 삭제하고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조건은 H부터 H3 입력이 되죠. H2셀에 가셔가지고 조건 치고요. 무조건. 첫 번째 셀. 두 번째는 수식 넣어볼까요? 면서니까 엔드 관계죠. 발로 열고. 조건 1 넣어보겠습니다. 직급이 과장이 아니냐, not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not 쓰고 발로 열고. 안에는 과장이냐라고 넣어줘야 돼요. 부정하는 과장이 아니냐가 돼요. 그럼 셀 주소 찍어버리지. 셀 주소, 직급 주소 찍고 처음 데이터 처음 씁니다. 과장. 자, 이 값이 여러분들 이꼴 과장이냐라고 넣어줘야 돼요.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갈로 닫고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이런 거죠. 같다의 반대는 아니다. 다시. 그다음 조건이 끝났고요. 갈 콤마 찍고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주소 찍을까요? 이 사람의 연봉은 전체 연봉 중간값을 구한 것보다 크죠? 그 말이거든요. 주소 찍고 비교 연산자 크다는 것은 초과거든요. 그 다음에 미디언 중간값을 구해볼까요? ME만 쳐도 나옵니다. 미디언 더블 클릭. 범위는 여러분들 연봉 처음 주소 야를 시작으로 잡아야 됩니다. 드래그를 쭉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바로 F4키 한 번 들립니다. F4키 한 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범위를 잡았어요. 어떤 수험생이. 그리고 막바로 F4키 눌리면 되는데 여기에 습관적으로 한 번 뒤에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바로 이 뒤에 요 주소만 실어. F4키 눌러볼까요? 1. 뒤에 거만 고정되거든요. 이것을 캐치하면 좋은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틀리고. 갑자기 알았다 싶시다. 그러면 다시 2, 3, 요 안에 커서 넣으면 돼요. F4키 눌러주면 앞에 것도 고정됩니다. 여러분 고정 갈로 닫고 마지막 가로는 엔터 가로죠. 2번 엔터. 아쉽게도 요 행은 추출되지 않겠습니다. 펄스가 그죠? 자, 동시에 만족이니까 과장은 맞는데 여러분들 중간값보다는 크지 않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펄스가 나온 거예요. 엑셀이 판단하는 거.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펄스가 나오면 잘 된 거고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 나오는데 하는 분들은 이거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not 이렇게 쓰시고요. 갈로 안에 C3 이꼴 과장이냐 반대가 아니냐 갈로 닫고 E3 미디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됐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책 보십시오. 다 추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을 제목 행 전체 보면 제목 행이라고 행인데 각각 입력된 요것은 필드명이거든요. 필드명. 그럼 필드명 밑에 있는 저 부서 필드명 열 밑에 있는 부서 필드 열은 비열이죠. 뭐 똑같죠 나머지도.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추출할 건데요.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여러분 책 보시면 결과는 H5셀부터 표시하시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5셀에 미리 이게 출력할 필드명 다 출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입력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입력을 직접 해라 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타가 심하네요. 입력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다 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성명 칠 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저는 예측도 못했는데. 성명하고 원래 보통 우리가 엔터 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나.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 공백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만은 공백이 들어가 있어서 추출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필름이 같아야 되거든요. 얘가. 어,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복사하는 것도 빨라요, 사실은. 타이핑하는 것보다. 그래서 쳐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저는 잘 하지 않고 복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 우리 복사 단축 알려드리면요. 세 가지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 카피, 영어 카피, 붙여넣기는 컨트롤 V인데 헷갈리면 붙이기, V니까. 그죠? 여러 번 붙여넣을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한 번만 붙여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편해요. 일회용 붙여넣기, 엔터 치기 빠릅니다. 네. 이거 넣으면 아직까지 점선이 여기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보다 한 번 엔터 치면 깔끔하게 일회용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명, 필드명을 잡을 건데 성명 찍고 그 다음에 연봉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입살, 연달아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서면 찍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봉부터 입살까지 드래그. 불연속으로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잡을 때부터는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C, 카피. 그리고 일회용 붙여넣기는 H5셀에 두고 일단 먼저 여기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엔터 해놔줘. 일회용 붙여넣기. 그럼 오타는 절대 없어요. 근데 또 단점은 잘못 복사함을 있어요. 엉뚱한 필드를. 네, 그런 분들 빼고는 정확하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준비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표 안에 두고, 이제 고급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표 안에 두고. 자,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고급, 이제 아시겠죠? 고급 아이콘. 자, 범위 한 번은 봐줘야 돼요. 맞는지. A2부터 F17. 맞죠? 우리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두 번째 옵션 바꿔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여러분 입력했던 조건 요 두 개를 꼭 잡아줘야 돼요. 요 한 개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H부터 H3.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또 책에 보면 H5라 돼 이것만 탁 찍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 필드 데이터만 추출돼요.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나오는데 그죠? 필드면 이제 요거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 개를 잡아요. 세 개의 필드에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겠죠. 조건 만족하는 거. 그리고 이걸 잘 잡았다면 잡혀 있겠죠, 그죠? 확인. 자, 그럼 여러분들 5행부터 10행까지 나오면 되죠? 최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까? 이것은 제 같은 경우는 좁아서 그래요. 지수 형태 샵이 나오죠? 이럴 때는 가만 놔둬도 감점사항은 없는데 보기가 좀 싫잖아요. 그럴 때는 I와 J열을 두 개를 연달아 들이가시고 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열 넓이가 자동 크게 좁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결과죠.
자, 그럼 요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추출할 필드만 먼저 입력을 해줘야지만 요거만 추출되더라 이거죠. 조건은, 나함수 새롭죠?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요겁니다. 올라가서 이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F 쌓기 한 개 때문에 5점이냐 빵점이냐. 근데 어떤 분이 합니다. 질문하시기를 지금 답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요까지만 10회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시험장 가면 이하가 몇 회가 나오는지 정답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믿는 거잖아. 그럼 이하가 면 시험장에서 요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14회까지 나왔다. 맞다고 넘어갈까요? 그죠? 오답이죠. 답은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에러 뜨는 경우는 없고 데이터가 더 많아질 수는 있죠. 이한 때문에. 그래서 행방을 잡았던 범위는 무조건 마다 부정.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14페이지입니다. 해당 파일을 닫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완전 정복 02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 유형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의 기출 유형, 최근 건 아니고요. 근데 요새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뭐 옛날 문제든 최근 문제든 패턴 핵심은 이 문제 속에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우선 생년월일 연도가 1995 이상이 조건 1이고요. 이고니까 인과관계고 면접 시간 여기 키워드인데요. 그 12시 이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단 이유가 뭔지부터 좀 키워드가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에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후나 이전이 들어가면 이후는 여러분들 이상을 써야 돼요. 연산자 쓸 때. 이전은 이하가 핵심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 조건 1 때문에 쓸 건데 함수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이어함수 날짜 데이터인데 이 셀 주소는 날짜 데이터를 찍어야 됩니다. 그때 연도만 추출, 날짜에서. 그냥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조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12시로 바꿔. 그러면 보통 12시 이후니까 이상 쓰면 되지 하면서 은하고 주소를 찍고 보통 생각식을 이상 넣고 요렇게 입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간 데이터고 야 무슨 데이터야? 숫자 데이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12시 이렇게. 이건 마음 혼자 생각이죠. 그죠? 이 자체적으로 치면 시간은 맞는데 비운선자로 치면 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 엔드 치볼까요? 에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럼 변환된 숫자가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을 다시 엑셀이 시간으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미 셀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숫자로 바꿀 때 0시부터 24시까지를 숫자로 바꾸면요. 0과 1 사이까지 나오거든요. 소수 자릿수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셀에 가서 시험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라고 치보는 거죠. 집에는 12시 한번 치보세요. 아무 셀에 가시죠. 홀로 눌러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야를 우리는 셀 서식창을 띄어서 여러분들 확인할 건데요. 참조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쓸 거지 모든 서식의 단축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시험에서 단축키는 많이 안 쓰지만은
컨트롤 눌리고 1번 누릴 건데요. 얘는 모든 서식의 단축키입니다. 1번 누르실 때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넘나기 1번이 아니고 상단 0타 위에 보면 숫자 들어가 있죠. 위에 숫자 그 1번이. 그러면 우리 아무 셀에 가서 요 셀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12시.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뭐가 떠요? 셀. 셀이니까 셀 수식이 뜨고 이러면 도형을 만든다면 도형.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 하기 넣어볼까요? 도형 서식창을 뜰 때도 컨트롤 1번 뜨죠? 그죠? 모든 서식의 단축키입니다. 나중에는 차트 할 때 많이 써볼 거예요. 차트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해당 요소에 대한 서식창을 띄울 때 컨트롤 번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우클릭해서 셀 서식. 그리고 왜 갔냐면 숫자로 변환할 건데요. 숫자, 범주에서 숫자. 소수 자릿수 두 자리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거든요. 2. 알고 봤더니 0.5. 확인을 해볼까요? 0.5. 그러면 1시면, 13시면 0.54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0.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할 때요, 비교할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면에서 제가 해볼게요. 요 주소 찍고 이상기호 넣고 0.5라고 치면 야가 이거하고 비교될 때 야를 요걸로 바꾸겠죠, 엑셀이.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0.5를 치는 이유는 막바로 12 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미 셀에 치고 셀 가서 범주 숫자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 2로 설정해서 해당 값을 확인이 가능하죠. 보조기 여기 입력하면 돼요. 음. 그러면 조건 1이고요. 야가 생일월일의 연도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건 좀 지우고 원래는 8시 30분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 요 생년월일의 데이터를 그냥 찍으면 찍고 이상한경우 넣고 1995 찍으면 엑셀이 숫자고 야는 날짜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함수 써가지고 추출하면 야는 숫자 값을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를 써가지고 요것만 추출해요. 그것 때문에 이어를 쓰는 거거든요. 갈로 닫아줘. 그 추출한 값이 1995 이상이냐? 그럼 이제 조건이냐고 봅니다. 이유는 뭘 쓴다? 이상을 쓴다. 여기 엔드 관계죠. 엔드 함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보고 식으로 따지면 올라가서 이것을 올려서 보여드리면요. 밑에 말고 이것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좀 이따 해보죠. 그러면 조건 1은 2열 생일 주소 찍고 갈로 닫고 이상 1995 조건 2는 면접 주소 찍고 이상교 넣고 0점. 여부 문제도 다 추출하는 게 아니고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 시간만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조건식 수식 넣어볼까요? 어디에 A23셀에 가시죠. 저기 조건을 치고요. 자,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연하시고 엔드 갈로 열고 2열 쓸 겁니다. Y만 쳐도 2열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주소는 데이터 처음 주소 생년월일 C3을 찍고요. 자,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추출한 값이 이상 1995냐 그 말이죠.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 2는 면접 시간 데이터 처음 주소 F3 찍고 이유니까 이상을 쓰는 거고요. 0.5 넣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오, 펄스. 라는 해당사. 왜냐하면 이 시간부터 8시 30분 안 되니까 펄스.
식으로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내가 잘했는지. 그래서 함수 썼으면 열고 꼭 닫아줘야 돼. 안 닫아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로도 안 닫혔을 뿐더러 그죠? 에러 뜨는 거죠. 엑셀은 아주 예민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다 에러 할 때 하고. 어떤 공식의 기준을 맞추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함수의 사용법은 열었으면 반드시 인수가 다 넣었으면 닫아야 돼요. 이 함수의 원칙. 자, 그럼 이렇게 잘 됐다면 우리 따로 추출할 필드 안에 데이터가 있죠?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하면 4개네요. 복사합시다. 올라가서. 그럼 성명, 생년월일 2개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원 부서하고 면접 시간 연달아 또 잡아주면 되겠네요. 예.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결과는 A26셀이죠? A26셀에 셀 포인트 두고 엔터. 됐죠. 그럼 따로 추출할 필드 데이터만 하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놔야 되겠죠. 자,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그럼 표 안에 두고, 여러분 표 안에 두고 이제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급 아이콘 클릭. 범위는 잘 잡혀 있고요.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요. 자, 조건은 이 2개를 잡아주면 되고 똑같습니다. 복사 위치는 1개만 찍으면 안 되고 4개를 잡아줘야 돼요. 미리 입력했던 필드 명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여러분들 샵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26행부터 32행까지 나오면 잘 된 거고 그 교재 15페이지 결과면에 그림 나와 있죠. 그거 보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면 되죠. 집에서 기억 안 날 때는 제 동영상을 보든지 책 설명을 보든지 2가지 중에 1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것을 다른 파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문제 유형 2번째 겁니다. 이제 살을 붙이는 데 있죠.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내려와서 and 이열 뭔 아울 함수를 쓰라. 함수가 나왔어. 아울 함수는 시간 함수거든요. 그러면 셀 주소는 시간 내 주소 찍으면 시만 추출. 함수를 썼을 때 시간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그건 숫자가 되버립니다. 이럴 때는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환해서 사용할 필요 없고 그대로 숫자를 치면 돼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추출한 값은 숫자거든요. 그죠? 그걸 숫자로 비교하면 되죠. 이때는 0.5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요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대로. 아시겠죠? 요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기출 문제는 프린트를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출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짝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우리 프린트물 실습 파일은 따로 있죠, 폴더가.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여기에 로컬 디스크 실어 가셔가지고 자, 우리 미리 넣어놨잖아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필 여기로 들어. 그리고 여기 보면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 엑셀 파일입니다. 자, 한번 제가 밑에 결과 그림은 제가 프린터블에 넣어놨죠.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자, 우선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요. 지점명이 강자로 자, 여러분들 시작도 나왔죠? 기출에.
시장이니까 어떤 함수 나오겠어요? 레프트. 그러니까 그게 뻔한 겁니다. 레프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처음 본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3인, 글자 수, 문자열 길이를 본 함수가 렌입니다. 이것도 2급 함수입니다. 조건 1과 조건 2는 거나 OR 관계니까 OR 함수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공식을 설명드리면 레프트 함수는 했던 함수고요. 셀 수, 콤마 숫자고요. 왼쪽 기준은. 야는 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 그것 때문에 야를 쓰는 거고요. 레는 여러분들 셀 주소, 이 안에 데이터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문자예요. 이것은 영어에서 랭스야. 랭스. 길이. 랭스 합자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조건 1은 OR 관계를 있죠? 갈로 열고 레프트. 지점명 주소 찍고 콤마 1이죠. 왜? 한 글자니까. 1이 한 개만.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는 얘는 문자의 길이죠. 지점명 똑같이 이 주소예요. 그 길이를 구했을 때 딱 세 개가 돼. 길이가. 세 글자. 얘가 조건이. 주소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함수가 달라요. 자, 얘가 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뒷줄에서는 지점명 9월부터 12월까지 요거 따로 넣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식부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거부터.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수식 작성했냐면요. 문제 보면 P3이죠. P3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3 주소에 가서 여러분들 올라가서 여기는 항상 조건, 뭐 불변이. 자, 그 다음에 P4셀에 여러분들 수식을 넣을 건데요. 는 동시 만족 관계는 아니고 OR 한 가지 만족하면 되죠. OR 함수 들어갑니다. OR 소문자 쳐도 관계없습니다. 조건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검사하겠다. 레프트. L만 쳐도 레프트. 더블 클릭. 갈로가 열립니다. 주소는 지점명 강남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지점명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자, 여기 콤마 왼쪽에서 한 개 추출한 값이 갈로 닫고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죠? 추출된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출력된 값하고 뭐였던 값하고 같으냐? 는 강이냐 이거죠. 강. 문자에만 쌍따옴. 돕고 일 끝났죠. 그럼 돋보이는 길이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렌 가지고. L-E-N. L-E-N. 렌은 그냥 쳐도 되고 아무 더블 쳐도 되고 있으면 렌. 자, 여러분들 가로 열렸으면 똑같은 주소입니다. 지점명 데이터 처음 주소 강남이죠. 찍고 갈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이 글자 길이가 이꼴 세 글자인지를 검사하겠다. 그 말이죠. 갈로 닫고. 야, 둘 다 만족하네. 한 개만 좋아해. 그죠? 그래서 오하니까 true가 나오겠죠. 일단. 그죠? 야, 만족하겠대. 엔드 치볼까요? true. 그죠? 오하니 true가. end면 true 안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두 글자인데. 여하가 만족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하도 답 추출하는 게 알기 때문에 미리 필드명을 넣어줘야 되죠. P6에. 그건 복사합시다. 또. 지점명.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9월 요 필드명부터 어디까지 드래그 12월까지 쫙 드래그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어디에 P6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엔터 치고 그래도 한 번쯤은 시험장에서 내가 잘 넣어놨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보죠 뭐 빠진 게 없는지 그럼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5개네 자 준비 다 됐어 이제 기능 들어갑시다 좀씩 모르겠는데요. 씩 모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OR 확인해 보시고
내가 혹시나 에러가 뜨거나 안 나온다면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입니다. 음.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또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또 필터,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가 아니고 보급이죠. 제가 말 잘못했죠? 보급을 클릭, 범위 잘 잡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장소 복사하면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우리 입력했던 조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개만 잡아주면 되죠. 조건 범위.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커서 두시고요. 안에 지점명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12월 입력했던 필드명 다 잡아줘야 돼요. 요거 다 끝났습니다. 확인 보세요. 자, 결과는 6행부터 14행 프린트물의 결과하고 똑같은지 봐야 되겠죠. 잘 됐다면 잘하신 거고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식 잘못됐으면 수식을 수정하면 되고 이 수식에 맞는데 안 나온 경우는 고급 필드 기능상의 뭐 범위를 잘못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다시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자, 옆에 시트로 그냥 이동만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 파일. 자, 우선 프리즘을 보시면요. 여러분 펜 들고 딱딱 체크해 놓으세요. 너무 밋밋하면 좀 그렇잖아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줄 거예요. 판매 구분이 2월로 또 시작 나왔습니다. 레프트 조건 이고요. 하고 건 씁니다. 슬래시. 이유가 있습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품목이 스커트 조건 2고요. 또는 바지가 조건 3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건 2와 조건 3이 어떤 관계냐면요. 3하고 2하고 요 관계를 끊어서 여러분들 야는 큰 조건 B라고 보면 돼요. 즉 야가 큰 조건 A고 야가 두 개가 큰 조건 B입니다.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곱했던 값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가 조건 4지만 조건 4가 큰 조건 C라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러분들 1하고 2, 3 크게 나누면 이 관계는 OR 관계고요. 야는 전체적으로 4가지게 되겠죠. 야는 A 조건, B 조건, C 조건을 합시다. 그 연결고리가 뭘로 돼 있어요? 하고 바지 다음에 이고 돼 있죠. 크게 보면 A, B, C의 조건의 관계는 동시만 and. 그런데 조건 B 안에서 뭐가 들어가요? OR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적어보면. 크게 따지면 요거죠. 조건 1하고 이 구조 오늘 여러분 또 처음이니까 이 구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쉬워요. 함수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AND 함수와 OR 함수가 겹쳐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문제 핵심이지. 함수는 다 했던 문제. 그래서 이 아가 조건 1, A라 합시다. 크게 보면 AND 1, A. 조건 2, 3이 OR로 연결되는 큰 조건 B고요. 그 다음에 조건 4는 C입니다. 크게 보면 AND고 B는 OR로 두 개를 검사할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를 알았다면 어떻게 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겁니다. 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레프트 함 쓰는 이유는 시작이니까 그러면 레프트 쓰고 판매 구분 주소 찍고 여러분들 왜 있냐? 두 글자니까 이가 들어가야 되죠. 두 개 추출해야지 왼쪽에서 2월이냐 조건 1이고요. 조건 2, 3을 넣기 전에 OR이 먼저 들어갑니다.
OR 가로 열고 품목 주소 찍고 이꼴 스커트 조건이죠. 번을 내리면. 그다음 콤마 조건 3은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되고 이건 바꾸면 되니까 혹은 또 찍고 똑같이 찍고 주소 찍고 바지하면 돼. 그리고 가로를 닫아줘요. OR 가로로 묶어요. 아시겠죠? 콤마 찍고 마지막 여러분들 판매 단가 주소 찍고 곱하기 판매 수량 곱했던 값이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 뜻이죠. 이 말은 아니다, 같지 않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판매 금액과 같지 않은지를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비밀산자 같지 않다. 요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넣어야 될 식입니다. 요서 요까지. 그죠? 자,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 뭐 특정한 필드를 추출하는 건 없네요. 이때는 막 바로 B33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여러분들 B30셀에 가셔가지고요. 요게 조건이라고 칩니다. 조건. B31셀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구조로 넣을까요? 는 크게 보면 엔드 함수, 엔드 관계입니다. 엔드 함수 쓰고 가로 열고 조건이란 여러분들 주소 찍으면 주소 알고 함수 쓰면 돼요. 레프트 함수 쓸 수밖에 없죠. L E만 쳐 나오죠. 자, 왜냐하면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하냐 하니까 2월인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판매 구분 주소 찍고 F 여러분들 3입니다. 2가 아닙니다.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할 거예요. 그럼 콤마 2죠? 두 개 추출한 값이 갈로 닫고 이게 같으냐? 2월이냐? 다음 시고 2월이라고 한 명기 바꾸시고 임명합니다. 2월. 야가 조건 1입니다. 콤마 조건 2와 조건 3은 OR 함수를 써야 돼요. 안에 OR 넣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중첩 함수죠. 겹쳐 있죠. 또 다른 함수 또 들어가세요. 자, 갈로 열고 우리가 이것도 중첩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OR 조건 2는 여러분들 품목 주소를 그냥 찍어주면 돼요. 품목 주소 여러분 어느 주소? G3 야가 여러분들 이꼴 스커트냐? 스커트 쌍따옴을 치고 문자니까 스커트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되겠죠, 사실은. 복사한다면 먼저 복사해볼게. 갖다 붙이고. 스커트를 블록 잡고 야를 이제 비교값을 바지라고 바꾸면 좀 안 빠르겠습니까? 이게 힘드시면 주소 찍고 이걸 요것을 또 넣어줍니다. 또 혹시나 바지만 찾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이 주소를. 그게 무조건 처음 주소예요. 아시겠죠? 처음 하실 때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커트 찾아보자 하면서 요거 질문이 있어요. 그게 안 해요. 무조건 처음부터 야 검사를 해야 돼, 엑셀이. 그죠? 항상 처음부터 찍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건 결론은 3까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는 OR로 2, 3은 OR로 묶어줘요. 네, 마지막이 더 남았죠? 자, 콤마 찍고 조건 4입니다. 계산식을 넣을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서 판매 단가 주소 찍고 H3 찍고 곱하기 위에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곱하기 여러분들 판매 수량 주소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지 않다 아니다 같지 않다 비견사한다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금액 주소를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식은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갈로 닫고. 그래서 나중에 함수할 때 또 많이 하겠지만요. 항상 함수의 마지막 가로는 검정색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로가 다 닦인 거예요.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초록이라든지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안 닦인 거야. 그래서 검정색은 닫았다. 엔터. 펄스. 펄스 거예요. 식은 요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답은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대로 넣었다면 요 식이 나오겠죠. 그죠?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오타가 났다면 혹은 잘못 주소를 찍었다면 요게 들어가서 지금 수정하셔야 돼요. 뭐가 잘 요거 같이 똑같거든요. 그냥 글자로 찍어 놓은 거야는 주소로 바꾸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로 추출할 열은 없으니까 막바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 수식 넣었어요. 그죠? 자,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똑같습니다. 보급. 그리고 한 번쯤은 선생님 자동으로 되어 있는 지금 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자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 아니고 제가 실수한 거죠. 앉아서 그래요. 다른 지금 이거 없다 보고 다른 장소의 복사 바꾸세요. 이거만 넣어놨어요. 제가 이거 지운 다음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록 범위는 잘 잡혀 있고 조건 범위 그냥 클릭만 하세요.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거 B30부터 B31 맞나요?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틀리면 야를 지우고 이건 틀릴 이유는 없지만은 잡아주면 참조로 이런 경우도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잘못돼가지고 또 들어가서 원래 잡혔던 조건 범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잡았더만 세상에 범위가 없고 이상한 영어가 안 들어갑니까? 한번 영어를 지우고 다시 잡아보세요. 크리테리아라고 안 나옵니까? 영어로? 야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지우고 또 잡으면 이 영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점선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 나오게 돼 있는. 한번 더 잡아줘. 이 영어가 나와요. 이 영어 나오니까 갑자기 시험에서 막 흥분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 뭐야? 야가 조건입니다. 음. 그래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또 잡고 한 번 더 잡으면 복사 위치에 컷을 두시고 여러분들 B33 주소를 찍습니다. 확인. 결과는 34일부터 38일까지 밑에 제가 결과 그림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건데 조금 서식은 좀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조건부 서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